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눈도 오고 어렵고 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미끄러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때 젊은이들은 넘어지면 별로 안 다치고 멀쩡하게 일어나는데 노인들은 넘어지면 뼈가 어스러지는 것, 이런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그건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데요. 이 병은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서 어스러질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은 우리가 살아있는 조직의 뼈는 항상 조골세포가 대체하고 파골세포가 분해하는데 대체되는 뼈보다 분해되는 뼈가 많은 상태나 또는 골절 위험이 높은 상태를 갖다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 정도가 약하면 골감소증, 더 심하면 골다공증이라고 부르겠죠. 자, 여러분이 병원 가시면 골밀도를 검사하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골다공증은 우리가 골밀도를 검사해서 마이너스 2.5 표준편차 이상으로 낮아진 걸 말하고 골감소증은 마이너스 1에서 2.5 표준편차 이상으로 낮아진 걸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젊을 때 내 뼈 상태를 찍어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젊은 나이 20세에서 29세 되는 사람을 찍어갖고 표준과 맞추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낮아 있으면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을 부르는데 골감소증은 그 당뇨병에 비하면 당뇨 전 단계고 골다공증은 당뇨로 진단받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사하고 보면 나는 마이너스 7이다, 뭐 마이너스 10이다,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름하시라고요. 이걸 세계적으로 보면 50세 이상에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80%나 된답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예요. 그래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은 50대에는 주로 손목에 오고요. 60, 70대에는 엉덩이나 척추에 많이 오게 됩니다. 건강한 뼈는 저렇게 골밀도가 촘촘한 데 비해서 골다공증 뼈는 듬성듬성 안이 많이 비었죠. 자, 골다공증의 골절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통증이 유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성과 독립성이 상실됩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없으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다음 거기에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분까지 우울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골밀도 검사는 대개 여성은 65세, 남성은 70세 이상에서 골밀도 검사를 좀 받아보십시오.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럼 골다공증은 어떤 집단이 위험한가? 누구나 다 위험해요. 모두 다 위험합니다. 남자, 여자 다. 그러나 특별히 폐경 후에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를 만드는 세포인 골아세포 활동이 촉진되지 않아서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특정 집단, 여자가 20%, 백인과 아시아계를 다 포함해서요. 남자는 5%, 여자가 4배나 더 높습니다. 골다공증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더 높고요. 50세 이후에 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 사람, 자연적인 폐경 전에 난소 제거술을 받은 사람, 식습관에서 불충분한 양의 칼슘이나 비타민 D, 또 단백질을 조금밖에 섭취하지 못한 사람,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 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 또 식습관 가운데 짜게 먹는 사람들이 이 골다공증 위험 집단일 뿐더러 흡연과 과도한 음주, 카페인 섭취를 하는 사람, 또 특정 약물 복용을 장기간을 하고 있는 사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양성자 분포 억제제, 항간질제 같은 약요. 그 다음에 특별히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심한 사람, 낮은 체질량 지수 또는 저체중, 낮은 체질량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의 기준이 그냥 아주 가는 사람, 허리가 한 주먹 되는 사람 그런 걸 자꾸 하기 때문에
젊을 때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골다공증 위험 집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명심하면 좋겠죠. 정말 에스트로겐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2021년 건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뼈 항상성에 대한 에스트로겐의 중요한 역할, 생리학에서 의학적 의미까지 했는데 여성에게 에스트로겐 결핍은 폐경 후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칼슘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얘는 뼈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 세계 인구의 85%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상태가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미국 인구의 85%, 또 미국 노인의 95%가 비타민 D 결핍이고요. 우리나라는 2019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93%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비타민 D는 골 밀도를 형성하는 칼슘과 인을 조절하고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적절한 혈청 칼슘과 인산염 농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뼈 무기질화와 가능하게 하고요. 저칼슘 혈증성 강직 예방을 하고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의한 뼈 성장과 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어린이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옛날에 곱추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인은 골연화증, 뼈가 딱딱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하는 거 그런 거죠. 그걸 예방해주고 칼슘과 함께 골다공증 예방을 해준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율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병원에 가면 운동하고 뭐 먹고 무슨 약 하고 요즘 주사제도 나왔고 뭐 몇 달 만에 한 번 맞는 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다 처방대로 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싱겁게 먹기, 겨울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기,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하기, 균형감각 기르는 운동, 담배나 술, 커피 자제하기, 골절 유발 위험 동작 피하는데 보세요. 요즘 골프가 참 한국에서 많이 유행되면서 실내에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과 같이 척추 비트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잠깐 부러지니까요. 윗몸 일으키기, 발가락 터치와 같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도 피해 주셔야 되고 또 집안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환경도 제거해서 완전히 뭐 하게 되면 예방하는 방법을 하면 되겠죠. 정말 나트륨 섭취하고 칼슘, 나트륨 배설량하고 뭐 골밀도하고 관계가 있나? 200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Journal of Bone Mineral Metabolism인데요. 폐경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백인 여성의 나트륨 섭취량과 칼슘 및 나트륨 배설량, 둔부 골밀도 관계를 조사합니다. 칼슘과 나트륨 대사는 연결되어 있고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수록 칼슘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졌고요. 나트륨 배출은 칼슘 배출의 중요한 예측 인자였고 나트륨 배출은 폐경 후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백인 여성 모두에서 칼슘 배출의 중요한 예측 인자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으면 칼슘도 많이 빠져나간다 입증된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걸까요? 녹색 잎채소인데 브로콜리, 양배추, 오크라 등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금치도 녹색 잎채소인데 옥살레이트가 많이 들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요건 제외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녹색 잎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좀 힘들겠고요. 콩 종류나 두부, 그 다음에 유제품 가운데도 뭐 치즈 이런 거 말고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플레인 요거트예요. 그러나 이 유제품은 칼슘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드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우리가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림프관이 막혀서 노폐물이 잘 못 빠져나간다는 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칼슘이 첨가된 강화된 칼슘 강화 음료 많습니다. 그죠? 제품 많죠. 견과류빵과 칼슘 강화 밀가루로 만든 빵, 참깨, 건포도, 자두, 무화과, 또 특별히 말린 과일, 살구, 구기자, 무화과, 푸른 이런 음식들이 칼슘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에서 칼슘 부족을 일으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네요. 자, 비타민 D가 중요하다 그랬죠. 비타민 D가 칼슘과 더불어 뼈를 생성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형성을 위한 햇빛쬐기 대개 4월에서 11월 달에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좋습니다. 그 가운데 10분에서 20분 하루에 매일 쬐면 좋은데 팔, 다리, 신체가 25% 정도는 노출되어야 되고요. 겨울은 음식이나 보충제로 좀 보충하시는 게 좋고요. 위도 32도 이하 나라로 겨울에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비타민 D가 형성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칼슘 흡수도 없는 비타민 D 1일에 필요량이 40에서 60 썼는데 보통 30 나노그램 이상이면 족하답니다. 그래도 햇빛쬐기는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비타민 D는 대장과 신장에 칼슘과 인을 흡수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비타민이 아니고 호르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뼈 성장과 건강에 필수 요소고요. 충분히 섭취되면 골다공증, 낙상, 고관절, 골절 이런 위험들을 다 낮출 수 있겠죠. 자, 체중 부하 운동. 어떤 운동이 체중 부하일까? 내 체중을 다 실어서 하는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빠르게 걷기, 맨손 체조, 제자리 달리기, 깊은 물에서 걷기,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브릿지 운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뼈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전신을 사용하는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은 관절 운동이지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또 스쿼트가 있는데 여기서 스쿼트 하다가 잘못하면 뒤로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기 쉽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보다는 브릿지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많이들 말하죠. 제가 5분 그 워밍업에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뭐 브릿지 운동에 대한 건 많으니까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은 그 가장 큰 부분이 햇빛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하는데 돈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맙죠. 80에서 100%가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간과 신장에서 활성화를 해야 우리가 몸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서는 한 20% 정도. 그래서 버섯 같은 거 잘 말려 놓으시고 또 이제 강화식품, 칼슘 강화식품, 비타민 D 강화식품 뭐 이렇게 강화식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햇빛에 의해서 비타민 D 합성인데 비타민 D는 3월 말에서 11월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얼마나 햇빛이 좋습니까? 쨍쨍 내리쬐는 햇빛인데도 알래스카는 정말 잘 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미국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하부는 그래도 만드는데 상부에도 좀 만들죠. 중간 부분이 이렇게 비타민 D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도 저 남쪽에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던 겨울철 비타민 D를 위한 북위 32도 접근 아래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미국에 계신다면 애리조나, 뉴멕시코와 텍사스 경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이런데 겨울에 여행을 좀 계획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국가는 알제리, 모로코, 티니지, 리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일본, 교수, 버뮤다 남쪽,
포르투갈 데제르타스 제도 남쪽, 중국, 동남아 국가들, 오세아니아주. 근데 여기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한 33도? 그 정도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때는 빛 쪼이는 각도하고 온도하고에 따라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특별히 신경 써서 여름에 많은 준비를 하셨다가 버섯을 잘 말려서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는 그것뿐만 아니라 항암도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보세요.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암세포 증식도 막고 혈청기하에서 스트레스 가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발암 유전자 MIR 182가 암세포 증식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우리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항암을 위해서도 우리가 비타민 D, 또 칼슘 이런 영양들을 잘 섭취해서 건강하게 겨울들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